피어로드 얼음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예. 우리 피어로드 관광 없어질 것 같다. 왜냐? 얼음이 다 녹고 있는 계속 중이다. 녹고 있어서. 예. 올해 좀 부진했다는 선정 수주가 증가가 되면 또 그게 또 조선주 수주 입장에서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탱커 선박이 내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주는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라리 조선주를 보자. 조선주를 한번 봤더니 그래도 수주 잔량이 좀 늘어났네.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LNG선 수주는 많이 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조선주를 좀 투자할 때는 지금은 괜찮은 시기인지 그런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주가가 더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아무도 이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 지금 막 예, 신저가 가고 있는 조선주가 많아. 그런 상황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선주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에. 네, 22년도에 예. 왜냐면은 일단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조선업 외부로 봤었을 때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뭐 엄청나게 하락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상승 탄력이 좀 약간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특히나 많이 오른 주가가 많이 오른 업종 중심으로 약간 상승세가 떨어지게 되면 이미 조선주는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라리 조선주를 보자. 예, 약간 빠져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예, 차원에서. 예. 근데 조선주를 보는데 단순하게 주가만 싸게 빠져있기 때문에 본다기보다는 네. 조선주를 한번 봤더니 그래도 수주 잔량이 좀 늘어났네. 예,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는 제가 보기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올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네. 올해 좀 부진했다는 선정 수주가 증가가 되면 또 그게 또 조선주 수주 입장에서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탱커 선박이 네. 내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탱커 선박이 만약에 내년도 1분기서부터 발주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우리의 주력 선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주 증가에 대한 소식이 다시 증가가 되면서 조선주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탱커 수주가 늘어나려면 유가가 약간 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네,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다만 탱커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 선박 네, 반복 건조가 가능한 물량으로 네, 착착착착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나 수주가 되면은 뭐라 해야 되나 좀 주가에 긍정적이다. 뭐 그게 장기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 좀 매출이 확보가 됐다,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게 있을까요? 이제 그게 딱 그렇게 뭐랄까 정확한 수치로 계산되면 참 좋은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네. 주가 급하게 올랐다가 네.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항상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주 잔량이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증가가 되면 이제 뭐 주가가 뭐 얼마나 더 올라야 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예상을 저도 많이 그렇게 해왔었지만 네. 실제로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급하게 올랐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급하게 내려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뭐 모멘텀 플레이 막 약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네. 환율 시장의 변화, 그에 따른 선종별에 따른 선박 수주 동향 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좀 음. 중장기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조선소가 선박 수주 잔량이 안정적으로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급하게 내려가더라도 다시 오르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주가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 2005, 6, 7년도 때만큼 이 선박 수주가 네.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2005, 6, 7년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하면서 네. 원자재 시장을 건드렸고 그것이 결국 선박 발주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원자재가 다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지금 중고 선박이 전 세계 한 3만 척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 선박들이 결국은 LNG 연료라든가 LPG 연료, 뭐 암모니아, 메탄올 연료를 쓰는 선박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선업은 2005, 6, 7년을 넘어가는 진정한 슈퍼 사이클이 한번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그럼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 중고 선박 시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고 선박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닌 이유가 중고 선박 거래는 굉장히 커진 건 맞는데 네. 그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은 설령 10년짜리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거래 설령을 계산해 보면 449억 달러만큼의 중고 선박이 거래가 됐는데 네. 평균 설령은 한 1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조가 가능한 예. 정도의 그렇죠. 연령대에 있는 선박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한 10년 전에는 15년, 25년짜리 선박들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5년 이상짜리 배들은 사실상 거의 퇴출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보통 배가 한 25년 정도 쓴다. 25년 쓰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하죠. 네. 그리고 선주가 두세 번 바뀌면서 뭐 세월호 같은 경우 40년짜리 선박 가져와가지고 운항시키고, 그러니까 탑티어, 세컨티어, 서드티어 가면 갈수록 선박은 개조에 개조를 거듭해가지고 뭐 크루즈 같은 경우 심한 경우 50년짜리 선박들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에 노르웨이를 가봤는데 네. 그쪽 가보면은 그 크루즈 여행 상품들이 많이 많죠. 있고 예. 그 뭐라 그러죠? 그 얼음 있는 피오르드. 피오르드 얼음이 없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얼음이 없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피오르드를 기억한 이유가 한번 가보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거든요. 빨리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승무원하고 한번 얘기해봤는데 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피오르드 관광 없어질 것 같다. 왜냐? 얼음이 다 녹고 있는 계속 중이다. 녹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크루즈 선박도 요즘에 핑칸티엘이나 마이어베르프 같은 이제 그 탑티어 조선소들은 LNG 연료 추진 사양으로만 건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뭐 마이어베르트가 이제 LNG 추진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면 핑칸티엘이는 수소 배터리를 이용하는 크루즈 선박 수주를 받으려고 지금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도 굉장히 선박의 교체가 새로운 굉장히 활발해요.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 선박이 올해 굉장히 그 거래가 커진 건 맞는데 모든 배가 다 인기가 좋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령 10년짜리들만 가지고서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중고 선박 어쨌든 거래가 엄청 늘어난 거는 신조 선박 수요를 잡아먹는 수요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중고 선박 거래가 올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수 가격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LNG 추진 선박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2030년, 2050년 시대들도 착착 진행이 될 예정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탄소 중립은 2050년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규제까지 감안을 하면 LNG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어렵고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올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추진 엔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24년도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통. LNG를 연료로 쓰는 엔진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는 원래 1990년도에 이미 기술적으로 남았는데 2011년도에 미국 쉐일이 등장하면서 LNG 소싱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 LNG 그 조달이 선박 연료로서 LNG 조달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선조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LNG 추진 엔진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이 그걸 이제 상용화를 최초로 시켜놓은 것이고, 이제 메탄올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LPG 뭐 추진이라든가 LNG 추진의 사양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엔진이 양산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기까지는 전 세계 몇몇 엔진 메이커, 엔진 기술 업체들이 있는데 2023년도 말에서 24년도 후반기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 출시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고 선박을 가지고서 미리 개조를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테스트 삼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개조를 어디서요? 개조는 개조 야드가 따로 또 있죠. 그러니까 조선사들에서. 그 해외 그 개조 야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조 선박만 하는 야드가 되는 것이고,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가보면은 또 개조 수리만 하는 조선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소들이 수주하는 거를 보면 LNG 추진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뭐 LNG 레디, 음. 뭐 메탄올 레디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신조로 인도된 이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엔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엔진 그런 사양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설계 방식으로 건조가 되는 것이 일단 레디 사양 대봉체부터 만들어 놓고 인 엔진은 것이죠. 나중에 네, 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지금 신조 선박으로 수주받고 있는 그 친환경 선박도 네. 결국은 인도 이후에 다시 개조가 돼야 되는 선박으로 네.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 있는 몇몇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네. 이 개조 시장에 지금 커질 것을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러한 이제 뭐 영업 뭐 전략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개조를 하면 엔진 쪽 엔진에 대한 연료 공급 장치를 부착을 한다거나 연료 탱크를 새로 부착을 한다거나 엔진 자체는 그런 사양으로 이미 그 탑재가 되고 엔진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착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상장 어디가? 기업과 비상장 기업들 여러 가지가 네. 뭐 있는데 뭐 얘기해도 되나요? 엔진은 사실 네. 몇 개 없잖아요. 상장 회사가 한 2개. 엔진 제작 기업은 HSD 엔진 네. 있고 발전기는 STX 엔진이 있고 네.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여기 있고 이 업체들은 이제 엔진 제작만 하는 것이고 네. 이제 거기 엔진 붙는- 연료 공급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기자재 업체들이 또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엔진 기자재 업체들. 네. 사실 그 뭐라 해야 되나 조선 기자재 진짜 조선 기자재 업종이라는 이 표현을 쓴 지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 막 요때까지만 네. 하더라도 조선주 좋고 조선 기자재가 막 코스닥 시총 상위에 다 올라와 있고 막 그때는 옛날에 뭐 태웅 막 이런. 그렇죠. 여의도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도 수시로 부산에 이제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서 이제 태웅, 현진 네, 소재 막 이런 그랬었죠. 회사들 뭐 네. 맨날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옛날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근데 저기 대우조선해양 주가는요. 2007년 음. 하고 잠깐만요. 이 연봉으로 볼게요. 2007년에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가격이죠. 네, 네. 너무 저기 하니까 월봉으로 봐야겠다. 예. 2007년 10월에 32만 원대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22,000원. 네. 그러니까 10분의 1도 훨씬 안 되는 적인데. 근데 저거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죠. 전체 산업이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우조선은 조금 더 이제 네. 그렇긴 한데 올해 들어서도 그러니까 2021년 들어서도 주가가 좀 계속 내리막이고 그러면 좀 주주가치 측면이라든지 네. 약간 전망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주주가치 전망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사실 네. 제 주가 전망을 돌려서 네. 표현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좀 중장기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중고 선박들이 3만 척에 달하는 선박들이 네. 결국은 새로운 연료를 쓰는 선박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도가 되면은 해운업의 또 다른 규제가 또 시작되고 네. 그 규제들이 중고 선박과 적용되는 규제들이 막 발생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박들이 결국은 중고 선박들이 그 신조 선박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국내 조선소들이 물론 그 수혜를 많이 가져가긴 하겠지만 네. 그 중에서 누가 그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냐. 네,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랄까 그 먼저 수주를 해서 먼저 인도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상징적인 메이저 선주사들이 계속 그쪽에만 발주를 꽂아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 두 가지 면에서 대우조선 해양이 제가 보기에는 조선소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을 점점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면 아마 조선업 주가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마 지나간 사이클을 넘어서는 슈퍼 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만약에 이제 결렬이 될 때 결렬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기업 결합이 이제 승인되지 않아서 어쩔 수 네. 없이 합병을 못하게 될 때 시장에서는 또 요거를 남의 눈물 가지고 저기 하면 좀 그런데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 막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결렬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HSD 엔진이라는 회사가 네. 영업 실적 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보통 합병 얘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네. 가장 먼저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HSD 엔진이었었고, 왜냐하면 그 현대중업의 현대중공업 제작 엔진이 그 엔진 부분이 있으니까. 대우조선해양으로 이제 100% 들어갈 가능성, 삼성중공업으로 많이 들어갈 가능성. 아하. 근데 HSD 엔진의 고객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대우조선해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합병 결렬되면 HSD 엔진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영업 실적이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HSD 엔진. 같은 개념으로는 STX 엔진이 또 있습니다. STX 엔진은 이제 선박 발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네. 발전기를 만드는데 현대중공업은 힘센 발전기가 있어요. 네. 독자 모델인 힘센 발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가는 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각 조선소들에 들어가는 힘센 발전기가 더 많이 공급될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약간 이거 합병과 약간 무관한 기업이 될 수는 있는데 네.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한국카본인데 왜 한국카본이냐면은 뭐 LNG 선박 수주 늘어서 보냉제 좋아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 선박에 그 친환경 선박 개조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연료 공급 장치라든가 연료 탱크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사업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카본이고, 그렇죠. 한국카본의 자회사인 한국글로벌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네.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리스의 유력한 선주사가 대한조선이라는 비상장 조선소에 발주를 줬던 아프라막스급 탱커 4척에 네. 들어가는 그 LNG 추진 연료 공급 장치 시스템들을 한국 글로벌 솔루션이 수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국 카본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일단은 기자 접대 중에서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뭐 LNG 운반선에 LNG 그 보냉제 탱크뿐만이 아니라 탱커 선박에 LNG를 들어가는, 엔진으로 떼어서 가는 그렇죠. 그 선박의 추진선에 예. 연료 공급 장치까지도 네, 그렇죠. 같이 하는. 뭐 탱크라든가 연료 탱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어 장치 이런 것들. 조문수 회장님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아. 저희 조문수 회장님 한번 나오신 적 있거든요. 그러신가요? 예, 네. 한국카본 회장님. 그래서 한번 더 나오셔서 IR 하라고 하셔야겠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녹화가 거의 2시간 그런가요? 진행이 되네요. 거의 물 반 잔 드시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독립 리서치, 네. 뭐 이제 독립 리서치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조선해운 분석기업, 조선해운 분석기업이라고. 글로벌 분석 기업. 네, 그렇죠. 우리 네. 이제 트레보트. 그래서 네. 조금 더 우리 박면 대표님이 조금 더 자유롭게 네. 혹은 더 날카롭게 네. 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정말 진짜 자주 불러달라 하셨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되게 집요해요. 장난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나라 다시 이제 조선업이 조금 더 좋아질 날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트레보트의 박무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